엄물 탄원서 내봤자 제대로 안 보는 거 아니냐, 어차피 형량에 별 차이 없더라 하는 잘못된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엄벌 탄원서는 효과가 정말 큰데요. 정확히 어떤 효과가 있고 효과가 얼마나 큰지 그 필요성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예방법정에서 정확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시메니의 법률 지식 예방접종 콘텐츠. 안녕하세요. 시메니의 대표 심지연 변호사입니다. 예방법정 콘텐츠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미리 알아두면 좋을 법률 지식이나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궁금하셨던 질문들 댓글에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거나 다음 콘텐츠의 주제로 가져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가져온 주제는 바로 피해자 엄벌 탄원서의 효과인데요. 탄원서라는 용어는 한 번쯤 다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엄벌 탄원서란 말 그대로 가해자를 엄벌해 줄 것을 수사관과 재판부에 탄원하는 문서입니다. 이 엄벌 탄원서에 대해 엄물 탄원서 내봤자 제대로 안 보는 거 아니냐, 어차피 형량에 별 차이 없더라 하는 잘못된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엄벌 탄원서는 효과가 정말 큰데요. 정확히 어떤 효과가 있고 효과가 얼마나 큰지 그 필요성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예방법정에서 정확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많은 성범죄 관련 사건을 다루면서 직접 느낀 피해자 엄벌 탄원서의 효과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형량이 확실히 높아진다. 정말 확실히 높아져요. 흔히 우리 재판에서는 유무죄만 따지고 형량은 판사가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가해자들은 감형을 해달라, 선처를 해달라 하는 등의 양형 주장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가해자에 비해 말할 기회가 적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고소를 하고 재판까지 간다고 하면 보통 피해자 경찰 조사 때 한 번, 재판 증인 출석 때 한 번, 겨우 2번 정도 말할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반면에 가해자는 말할 기회가 수도 없이 많아요. 재판에도 매번 가서 판사님 얼굴 보면서 억울하다고 말하고 변호사가 직접 변론도 해주고 의견서 내면서 감형해달라고 하고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노력을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해자한테 어떤 처벌을 내릴지 형량을 결정하는 판사님은 결국 가해자의 주장만 주구장창 듣다가 판결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판사님이 알아서 공정하게 잘 따져주시면 좋겠지만 판사님도 사람인데 가해자 말만 듣다 보면 당연히 가해자 쪽으로 치우치겠죠. 그러면 가해자가 부당하게 감형을 받아가는 거고요.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해자가 직접 목소리를 내야 해요. 이 일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자세히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판사님께서 피해자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피해자가 이렇게 고통스러워서 가해자에게 엄벌을 내려달라 부탁하는데도 함부로 감형을 해주시는 판사님은 별로 없거든요. 판사님들 피해자분 엄벌 탄원서 정말 꼼꼼히 읽으세요. 그래서 형량이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원래는 가해자 측 말만 듣고 감형을 해주는 상황이었는데 피해자 이야기 때문에 감형 없이 말 그대로 엄벌을 하게 되는 거죠. 벌금으로 끝날 사건이 집행유예가 되고 집행유예로 풀어줄 사건이 구속 실형으로 바뀌고 단기 징역도 장기 징역으로 바뀌어요. 이게 엄벌 탄원서의 가장 큰 효과예요. 두 번째, 검사님의 처분이 달라집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검사님이 벌금형 처벌을 하는 약식 기소를 하느냐 아니면 재판으로 가는 정식 기소를 하느냐입니다. 약식 명령에서 벌금형으로 끝나버리는 것과 정식 재판으로 가서 징역형 이상의 집행유예가 나오는 건 가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큽니다. 벌금형과 집행유예는 직업적인 불이익도 다르고 전과로서 효과 자체가 달라요. 재판에서는 취업 제한도 생길 수 있고요. 그럼 검사님은 언제 약식 기소를 하고 언제 정식 기소를 할까요? 물론 검찰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검사님마다 기준이 천차만별인데요. 똑같은 사건인데 누구는 벌금형으로 끝나고 누구는 징역형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가해자들은 검사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해요. 반성문도 쓰고 친구들한테 탄원서도 받아오고 직접 편지도 쓰고요. 그럼 검사님도 사람인데 당연히 마음이 흔들릴 수 있겠죠. 젊고 앞으로 앞길이 창창한 가해자 인생이 좀 걱정되기도 하고 그래서 벌금형으로 끝내주는 거예요. 이걸 막는 게 피해자의 엄벌 탄원서입니다. 앞서 말한 형량이 높아지는 것과 똑같은 원리인데요.
선처해달라는 가해자의 거짓말만 듣다 보면 당연히 가해자 편을 들게 되지만 내가 얼마나 힘든지 눈물로 쓴 피해자의 엄벌 탄원서를 보면 검사님께서도 함부로 약식 기소를 해줄 수가 없게 되어요. 그럼 더욱 공정하고 엄격한 수사가 가능해지는 거죠. 벌금형 약식 명령으로 쉽게 끝났을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가고 무서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바뀌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가해자들이 정말 무서워합니다. 가해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피해자 변호사예요. 우리 피해자 입장에서도 가해자가 어디 로펌 선임했다더라 하면 무섭잖아요. 가해자도 똑같습니다.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하면 가해자들은 정말 무서워해요. 피해자 변호사는 가해자를 유죄 만들려고 엄벌하고 벼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가해자들이 그 다음으로 무서워하는 게 바로 피해자의 엄벌 탄원서입니다. 감형받으려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피해자가 그걸 방해하고 망쳐버리는 거니까요. 가해자들도 맨날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들어가서 자기 사건 검색해보거든요. 피해자 변호사가 뭐 제출했는지 보려고. 그러다가 피해자 홍길동 엄벌 탄원서 제출이 문구를 보면 정말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요.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복수는 최대한 세게 처벌하는 것이고요. 그걸 가능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이 피해자의 엄벌 탄원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피해자 엄벌 탄원서 효과 없다 이런 말 듣지 마시고 피해자 엄벌 탄원서 꼭 내세요. 차이가 정말 큽니다. 판사님들, 검사님들 가해자 반성문은 솔직히 대충 보실 때도 많지만 피해자 엄벌 탄원서는 정말 꼼꼼히 읽으시거든요. 내용이 짧아도 괜찮으니까 용기 내서 엄벌 탄원서 꼭 쓰시면 좋겠습니다. 가해자가 정당하게 엄벌을 받게 하기 위해선 피해자 엄벌 탄원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오늘 함께 알아본 예방법종 마음속에 꾹 저장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